갤러리 유진목공소의 개관전에 초대된 목수 윤종현 인터뷰 영상입니다. 저희가 인터뷰 때문에 목공소 옆에 있는 갤러리를 방문한 때는 2020년도 7월 17일 금요일 오후 4시였고요. 목공소에 방문했을 때 주문받은 전통장호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 영상에서는 다른 작가들 작품 세계 영상과는 달리 윤종현의 작품에 대한 제 논평이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는 앞에서 다룬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그 갤러리를 열었을 때 개관 소식, 그리고 윤종현 개인전에 대한 리뷰 영상, 앞서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다뤄진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작품 세계가 보고 싶고 작품이 좀 더 보고 싶다라면 유진목공소 개관, 여기 개관전 소식이 나오고요. 윤종현 그녀에게로 검색을 하게 되면 유튜브 영상에서 개인전에 대한 리뷰 영상이 잡힙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고, 이 영상에서는 목수 윤종현이 왜 미술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좋아하는 미술가가 누구인지,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등 윤종현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그 배경에 관련된 그 사적인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영상입니다. 윤종현 씨가 전업 목소인이만큼 목공소에 방문했다가 즉흥적으로 주고받은 그 질의응답도 부록 영상으로 영상 말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업이 목수인데 그 미술 청작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죠? 10년 전쯤에 어떤 되게 많이 좋아하던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그냥 이상하게 그 친구를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려서 선물도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생각나자마자 바로 동네에 있는 이제 어떤 화실에 가서 어떤 여자를 그리고 싶은데 좀 가르쳐 줄 수 있냐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학원에 가서도 어떤 여자를 그리고 싶은데 화실에 다녀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난 그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제 그림을 잘 그릴 줄 모른다. 가르쳐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어렵지 않다고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시작하게 됐는데 뭐 특별히 막 배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매일 가서 그리고 싶은 대로 막 그렸어요. 딱 10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2010년도인 거죠. 2010년도 몇 월? 그렇죠. 2010년도 11월이죠. 2010년도 11월. 예, 왜냐면 그때 그 친구랑 헤어지고 바로 다음날 이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시련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냥 헤어지고 나서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에 마음을 좀 담아서 어떻게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좀 어떻게, 연인 사이에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헤어져도 좀 감정은 남아있는데 그 감정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무의식 중에 어떤 그림이라는 그 매개체를 떠올리면서 윤종현 씨한테 에게 예술 혹은 예술가 혹은 뭐 미술 혹은 미술가 혹은 작가는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죠? 자기만의 언어로 뭔가 재밌는 걸 계속 만들고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누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본업은 목공이니까 목공도 예술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겠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기도 하니까 좀 달라요. 이제 제가 자기만의 언어라는 걸 이제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목공 은혜 받는 걸 하는 거예요. 목공에 대해서도 각자가 창의적인 일은 이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재미가 덜한 부분도 있고요. 저에겐 직업이고 물론 그래도 이제 재밌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그게 되게 중요한 차이 같아요.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만드는 거랑 남이 이제 의뢰한 걸 만드는 거는 굉장히 다른 지점이죠. 그래서 또 예술의 어떤 그 예술과 닮아 있지만 예술은 또 다르죠. 본인이 좋아하는 미술가가 아마 생겼을 것도 같은데 있다라면 누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계속 근데 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유현경 작가님을 되게 좋아했었고 지금도 유현경 지금도 좋아하고 있지만 1순위가 계속 바뀌어요. 한진 작가님도 지금은 되게 좋아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건 인생박 작가님. 유현경, 한진, 인생박, 그죠? 각각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하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냥 유현경 작가님은 이제 그림 모델을 하면서 좀 정말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까 유현경의 그림 모델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뭐 나쁜 의미에 미쳤다가 아니라 진짜 막 그림에 미친 사람 같고 진짜 막 사용한 붓을 봤는데 진짜 이렇게 세워가지고 작은 방을 가득 채우겠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거칠게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와 진짜 이 사람은 그림에 진짜 미쳤구나. 어떤 작업에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거기에 우선 먼저 되게 반했던 것 같고요. 하니까 어떤 점에 매력있어요? 그냥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딱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이 딱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이제 되게 탁 받는 경우가 흔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심지어 핸드폰으로 보다가도 그런 그림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 속에 내가 탁 빨려 들어가더라 진짜. 그래서 그게 되게 묘한 그냥 감정을 딱 건드리는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함진은요? 함진 작가님은 예전에 되게 유명하셨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는 최근에 이제 작가님들도 알게 된 거고. 근데 직접 작업실에 가서 작업을 이제 봤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근데 흔히 전시장에 가서 볼 수 있는 작품들하고는 좀 다른 결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작은 크기에 오밀조밀하게 또 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색다르게 다가오기도 했지만 그냥 되게 재밌어요. 그냥 작업이 재밌어요. 그냥. 끝으로 지금 인센바? 네. 어떤 점이었죠? 지금 우리 전시장에서도 전시가 네. 있는데 네. 어떤 점이 좋았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다 봤는데 되게 좀 세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스도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러니까 예술적 그 감각 같은 게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념적인 거는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해력이나 어떤 작업에 대한 뭐 본질적인 건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그래도 이제 시각적인 거에서는 좀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것 같은데 영상을 봐도 그렇고 작업들 다 되게 재밌고 되게 세련됐고 이현경, 함진, 네. 그 인센바 셋 모두 각기 다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사람들로부터 창작의 영향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개념적인 그런 이제 작업들에 끌려서 하려고 하는데 지난 과정은 그냥 지난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그려오고 한 것들은 습작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 지금부터 하려는 것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작가님들에게, 여러 선생님한테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정말 내 거를 한번 제대로 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는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건 이제 아버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작업을 할 때도 그러니까 목수들은 보면 알겠지만 이 안에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제 직업인 나무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선들도 그렇고 어떤 비율이라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제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할 작업들에도 아버지 영향을 되게 가장 많이. 아버지의 영향을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냥 일단 11년간 같이 목수로서 아빠한테 일을 배워오면서 했고, 그리고 앞으로 할 이렇게 목공 작업이나 스킬을 이용한 작품들에는 아빠에게 그동안 배운 그런 노하우나 뭐 기술적인 거든 아니면 감각적인 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배어져 나오겠죠. 그리고 또 심지어 개념적인 것까지도 11년간 아빠와 함께 일하면서 온갖 주제로 대화를 막 많이 했거든요. 스승님인 거죠. 아빠이기도 하면서 많은 면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다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 묻어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옆에 계신 선생님 선생님한테도 한 1년 반 동안 그래도 같이 전시도 많이 보면서 질문도 많이 하고 또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큰 스승님 두 분의 영향이 분명히 굉장히 그 작품에 묻어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까지 한 1년 반 정도 내가 지켜본 바로에 따르면 혹은 과거사로 봐도 그렇고 영화를 하다가 한 5년 반 있다가 딱 그만두고 딱 있고 절에도 들어갔다가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꽂히는 일에 좌우 가리지 않고 이거 직진하는 편인데 지금은 현재 뭐 일간지에도 2번, 서울신문 1번, 국민일보 1번, 2번 실려서 나온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목소를 하는데 창작도 하고 지금 이제 갤러리 운영도 그러니까 우리가 셋이 이제 같이 한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곧 물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왜냐면 딱 지켜본 바에 따르면
그런 과거도 있고 뭐 걔가 좋으면 또 걔도 확 길렀다가 네. 또 누가 좋으니까 결혼도 또 한 불과 한 2주 만에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딱 꽂히는 요 네. 이 즐거움이 네. 이 미술 갤러리 운영 혹은 미술 네. 창작이 식지는 않을까요? 네. 그림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열악한 조건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몸도 많이 아플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 네. 계속 꾸준히 이제 어쨌거나 10년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저도 신기한 거예요. 아, 내가 항상 보면은 끝이 안 좋고 요거 하다 그만두고 요거 하다 그만두고 하면 할수록 재미있더라고요. 갤러리 운영 지금 네. 우리가 네. 지금 한 약 7개월 정도 됐죠, 우리가. 예. 7개월 그러니까 정도 됐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갤러리 운영이든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것이든 작품을 보는 것이든 거기에 어떤 갈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든 뭐 갤러리를 하든 전시를 보든 그러니까 그냥 그 미술이나 예술 창작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하면 할수록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고 단지 다른 결이 있다면 그냥 그동안 혼자 이렇게 습작처럼 계속 뭔가를 하는 즐거움만 알다가 동시대 미술의 그 전시를 보는 즐거움을 이제 한 2년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갤러리 운영을 하면서 작가님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고 제 생각에는 그냥 계속 그러니까 계속 평생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냥 항상 그런 마인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싫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술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냥 그래도 평생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네. 갤러리를 운영해서 네. 가장 재밌는 점이 네. 어떤 거예요? 일단은 본인의 과거사하고 네. 많이 다른 삶을 살아서 그런 게 아마 가장 큰 거일 테고. 네. 그렇죠. 좋은 사람들 많이 알게 돼서 좋고요.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삶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냥 좀 친구들이 다 유흥가 친구들이 많고 좀 이렇게 반문화 생활을 한 10년 하면서 살았거든요. 좋네. 예, 근데 그게 한 10년을 그렇게 살고 원해서 그렇게 산 건 아닌데 그렇게 살고 나서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좀 저의 인간적인 성향과 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오래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들도 알게 되고 작가님들도 한 명씩 알게 되고 그러면서 좀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같이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뭐 좀 약간 비유하자면 아 내가 좀 이제 약간 이쪽 세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한 명씩 알게 되고 친구도 생기고 형들도 생기고 하니까 삶이 좀 바뀐 거죠. 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삶의 모양새가. 근데 그게 이런 갤러리를 함으로써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알게 되니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바탕이 돼준 거죠. 작품을 우리가 전시장에 가서 보면 많이 봐봐야 한 뭐 2번, 3번 정도 가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좋은 작업들을 계속해서 뭐 한 달, 40일 전시를 하면서 매일 보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더 많은 게 보이고 아 이게 영화를 2번, 3번 볼 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 또 묘미가 있잖아요. 전 좋아하는 영화 100번 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갤러리에 함으로써 그게 가능한 거기도 하죠. 예, 그런 즐거움도 되게 크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하고 술 먹는 것도 좋고 좋은 작업을 하는 작가님들하고 대화를 또 통해서 배우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해서 궁금해서 네. 그런데 100번 본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왕가희 감독 영화는 거의 다 많이 봤는데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중경삼림이라는 영화를 처음 봤는데 그냥 내용도 솔직히 이해 못했어요. 그때는. 지금도 저는 좀 멍청해서 영화 보고 봐도 잘 본질적인 걸 잘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걸 깊이는 이해 못하는 편인데 시각적으로 너무 그냥 매료됐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계속 봤어요. 그리고 그게 연결점이 있는 게요. 제가 영화 조명을 한 5년 했잖아요. 영화 조명은 이제 촬영과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데 촬영 조명은 굉장히 시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빛에 되게 매료돼서 5년을 빠져서 했던 건데 어쨌거나 그게 또 다 연결점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뭐 나무로 조형물을 만들고 하는 것도 다 어떤 시각적 이미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그런 일관성은 좀 있지 않았나. 예, 그렇죠. 예, 100번 본 영화들 동서서독이라고 그 영화도 한 100번 봤어요. 그것도 왕가희. 예, 근데 그 영화도 기존의 무협 영화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어떤 그런 시각적인 그 왕가희 감독 특유의 그런 언어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목수 일은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한 10시간 정도 일하는데요. 점심시간 1시간 빼면 그냥 9시간 계속 서서 일하죠. 근데 아버지가 안 쉬면서 일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거의 뭐 안 쉬고 진짜 뭐 쉬어봐야 한 2시간 일하다가 한 3분 앉아있는 거? 바로 또 일해요. 그리고 손님들 와갖고 대화하면 그때 잠깐 쉬고 그럴 때 쉬는 거예요. 그냥 안 쉬어요. 그리고 야간 일할 때는 9시, 10시까지도 하고요. 주 6일 일하는데 일요일도 일할 때가 많고 대신에 또 조금 좋은 점이라면 이 바다에 파도 치듯이 한 2, 3개월 바쁘면 또 한두 달은 한가해요. 그럴 때는 또 좀 일찍 끝내기도 해요. 평일에 뭐 당구 치러 가기도 하고 막 문 열어놓고 네,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네. 종현 씨 네. 스타일상 네. 문 만드는 일, 반복적인 일을 계속 매일매일 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목수 일을 10년 넘게 얼마 했죠? 그러니까 11년 했죠. 11년 이것도 일관성이 있어요. 제가 절에 갔었잖아요. 23살에. 네. 근데 절에 어떻게 보면 제 외향적인 성향이나 어떤 이제 내면적인 것도 그렇고 안 어울릴 거라는 이미지도 있죠. 근데 전 너무 재밌었어요. 절에 1년 7개월 있었을 때 굉장히 정적인 생활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목공일도 똑같아요. 굉장히 정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도 많고 또 바뀌는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고독한 일이고요. 뭔가 나무를 계속 만지고 다듬고 아빠하고 대화하는 거는 이제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하루로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그냥 혼자서 계속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약간 정서 상태와 비슷해요. 양극단이 지금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외향적인 것과 어떤 내향적인 지점들이 같이 공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약간 극단에. 실제 성격도 굉장히 여성스럽고 굉장히 남성스럽고 같이 있기도 한데 그런 극단이 있어요. 네. 약간 지킬 박사 미스 아이드처럼 뭐 조울증도 있지만 실제 성격도 어릴 때부터 좀 그랬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운이 많아. 마침 운이 많아요. 이거 내일 한옥 그 집 한 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디 한옥이에요? 청와대 부근에 있는 그냥 개인 한옥이에요. 근데 개인 주택인데. 네, 개인 한옥. 낡은 한옥인데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래서 문은 이제 좀 낡으면 새로 부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문 새로 다시 한 거예요. 네. 디자인이 이번에는 좀 다양하게 들어가요. 한 집인데 디자인이 다양하게 보통 들어가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다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이렇게 부분 조금 개성 있게 다르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세요? 보통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기본이고 바쁠 때는 저녁 뭐 한 9시까지도 하고 그리고 일요일도 일할 때도 있고. 일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숨 쉬듯이. 숨 쉬듯이. 네, 그 표현을 가장 많이 해요. 그냥 뭐 힘든 것도 아니고 안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만큼 이제 익숙한 거죠. 그냥. 시간 되면 일하고 그냥. 일하면서 제일 힘들 때는? 아빠가 스트레스 줄 때? 아빠가 스트레스 줄 때? 아버지가 반대로 아빠가 힘들 때 내가 스트레스 줄 때. 아버지 종현 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조금 이해를 해. 내가 네? 일을 해보니까 네.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하고 이제 내가 종의 경험을 해봤거든. 와 진짜 힘들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를 해요. 종의가 진짜 그래요.
내가 10년을 해도 내가 안 겪으면 모르잖아요. 이 젊은 놈이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든다 했는데 워낙에 안 쉬고 일을 하니까. 근데 내가 종현이 일을 내가 대모를 해보니까 그 남의 그 밑에 시키가야 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더라고. 내가 주도적으로 할 때는 그렇죠. 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힘든 일도 모르고 그리고 50년을 해왔는데 얘가 주도적으로 하고 내가 이제 그 대모를 해주잖아요. 밑에 일을 보조를 해주잖아요. 예. 짧게. 와 정말 힘들고 그래서 내가 비로소 이해를 했어요. 네.